36쪽부터가 숙제였고요. 36쪽에서 전기 회로도부터 시작해서 전기 에너지, 전력 구하는 것까지. 네. 맞아? 네. 자, 우리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얘기하지. 예. 전류의 세기를 재는 단위가 뭐야? 전류의 세기를 재는 단위가 암페어. 되겠어? 우리 전류라는 건 전자와의 반대 방향의 흐름인데 전자는 무슨 극을 띠고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누구야? 전류. 플러스지. 네. 그죠?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플러스 전하의 뭐라고 하니? 흐름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맞아? 네. 전자와의 반대 방향의 흐름이 전류인데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와 반대 방향 흐르는 걸 우리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랬을 때 1A의 세기는 1A의 세기의 정의. 그 1초 네, 동안. 그렇죠. 도선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해. 그래서 우리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이니까 전하량을 IT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맞지? 이것도 기억하고 있지? 자,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상에 생기는 전하,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옴의 법칙이고 옴의 법칙은 V는 I, R이야. 옴의 법칙을 설명해봐. 그러면 옴의 법칙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기억나? 옴의 법칙을 설명해봐 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는 저항이 일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저항이 일정할 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압이랑. 전압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 네. 비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전압이 1대2면 전류도 1대2로 돼서 흘러 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가 일정할 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압이랑. 전압과 저항.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저항이 1대2면 전압도 1대2인데 나 뭐 보고 싶어? 전류가 일정한 회로도는 어떤 회로도야? 네,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야.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는 항상 저항의 비율과 전압의 비율이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가 일정할 때? 전압. 이제 전압이 일정할 때죠. 자, 전압이 일정할 때 불러 전류와 저항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전압이 일정한 회로도가 무슨 회로도? 병렬 연결 회로도. 결국은 회로도는 직렬 연결 아니면 병렬 연결이야. 되겠어? 병렬 연결 회로도가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회로도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기의 에너지가 됐어? 사용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해? 맞아요. 전기 에너지 단위 줄입니다.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비트. 근데 IT 강도 Q 보여?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뭐라고 써도 돼? QV. 되겠어? 이게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자, 근데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말고요. 1초 또는 1시간처럼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뭐라 그래? 소비전력. 단위 아닌가? 맞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해. 알겠어? 네. 전력 구하는 식 뭐였어? VI. 근데 V는 IR이잖아. 네. 그러니까 I 제곱 R도 된단 말이야. 근데 I는 R분의 V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돼? R분의 V 제곱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야. 민지 이해되지? 그죠? 이러한 전력은 1초 또는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니까 이 전력이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를 곱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총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맞지? 근데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초를 곱하지 말고 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전기세 낼 때 사용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전력량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하겠어? 자, 그래서 총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인데 실제로 전기 에너지에 다니는 줄이지만 전력량은 줄일 수는 없어. 초로 계산한 게 아니니까 전력량 단위는 뭐야? 와트 시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 알아. 1와트 시가 몇 줄이라고? 그 3600 줄이야. 1시간을 3600초로 바꾸면 되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해.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누가 더 전압 많이 써? 전압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야? 전압이야. 맞지? 그치? 직렬 회로는 전류가 일정해서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압이 큰 쪽이 전력이 큰 거야. 근데 어느 쪽이 전력이 커? 전압이 커? 전압은 저항이 큰 쪽이 커.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는 저항의 비율이 전력의 비율이 되는 거야. 맞아? 이해돼? 근데 병렬 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해? 전화. 전압이 일정해. 그러면 얘는 똑같으니까 병렬 회로에서는 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전류란 말이야. 이거 따라와? 할 수 있어? 그러면 전류가 크면 전력이 큰 건데 어떤 저항이 전류가 커? 저항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그래서 저항이 작은 애가 훨씬 더 전력을 많이 쓰니까 꼬마 전구가 훨씬 더 밝아. 알겠어? 이런 얘기들을 끌고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V, 200W 이렇게 써져 있어. 모든 전기 제품들은 이걸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100V, 200W라는 건 이 전기 제품은 몇 볼트용이야? 100볼트용이니까 100볼트에 꼽아줘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격 전압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100볼트에 얘만 꼽으면, 얘 하나만 꼽으면 1초당 얼마의 에너지를 쓴다고? 200줄의 에너지를 쓴다고. 얘 하나만 꼽으면, 그치? 그러면 10초 동안 사용하면 몇 줄을 쓰는 거야? 2000줄을 쓰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거 하나만을 100볼트에 꼽았을 때 얘는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 써 라고 하는 얘를 소비 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100V, 200W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전기 제품에 100V를 꼽았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 전기 제품의 저항은 얼마인지 이거 알 수 있지. 되겠어? 자, 그럼 얘 저항 얼마야? 저항 얼마야? 5요. 55. 왜요? 라고 하면 전력 구하는 식이 꼬매가 이거잖아. 그거 쓰면 되지. 우리 전류 안 구했는데 그럼 전류도 구해야 돼? 귀찮잖아. 언제 전류 구해? 되겠어? 네. 우리 전력은요. R분의 뭐라고? V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저항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전력분의 전압의 제곱. 이런 것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닌 거지. 되겠어? 그러니까 전력이 얼마야? 200 분의 전압의 제곱이니까 100 곱하기 100이잖아. 그래서 50이라고. 맞아? 이런 식으로 꼬맹아 자기만의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 알겠어? 선생님이 V는 IR 그래서 암페어 가르쳐준 다음에 저항 가르쳐주니까 앞으로 저항 물어보면 그 순서로 해야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아 얘는 50옴짜리 저항이란 뜻이구나 이런 얘기지. 근데 얘를 100볼트에 꼽지 않고 200볼트에 꼽으면 꼬매나 몇 와트 쓴다 그랬어? 네. 실제로요 200볼트에 꼽으면 우리는 전력은 VI인데 전압이 현재보다 2배 커졌잖아.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류도 따라서 2배 커져. 왜? 저항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력은 몇 배 커진다고? 4배 커진다고.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수업하면서 여기까지가 쭉 정리가 자기만의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풀려.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얼마 된다 그랬어? 800 된다 그랬어. 자, 전압이 3배 커지면 전력은 몇 배 커진다고? 3의 제곱만큼 커진다고. 그래서 9배 커진다고.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 회로도 배우면서 선생님이 쭉 했던 거라서 사실은 이 많은 내용을 정리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 칠판에 요만큼밖에 안 된다. 되겠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36페이지, 37페이지 36, 37에서 질문 괜찮아? 36, 37은 되겠어? 괜찮아? 오케이. 넘기자. 38, 39에서 질문. 이것도 돼? 넘길게. 몇 번? 3번. 3번 보고 갈게요. 그림은 저항이 각각 1옴, 2옴, 3옴인 저항과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해서 전류계까지 설치하고 12V에 연결했다. 자, 그랬을 때 스위치의 S1, S2 상태로 가능한 경우를 모두 나타낸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스위치가 다 열렸을 때, 하나만 닫았을 때, 둘 다 닫았을 때. 맞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로도로 그려놓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때? 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거 스위치를 다 열었을 때를 단순하게 그리면 어떨까? 그릴 수 있어야 돼. 스위치 다 열었을 때 어떤 모양이야? 밑에 그려. 밑에 그려. 첫 번째 1번은 스위치 다 열렸을 때. 됐어? 지금은 배우는 와중이니까 그냥 시험에 문제 있는 것만 풀려고 하지 말고요. 다 해보세요. 다 열었을 때. 두 번째는 S1만 닫았을 때. 세 번째는 S2만 닫았을 때. 네 번째는 둘 다 닫았을 때. 이거 회로도 어떤 모습일까? 이런 얘기야. 그려봐. 나와. 하나, 둘, 셋. 민지까지 4명. 우혁이는 우진이는 다음에 4명 나와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 돼. 책을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외웠어? 아 맞네? 아, 네 번을 당연히 다 그래서 튀어나왔겠지만 선점하는 아이가 이기는 거지. 아난 이번에 하지. 오늘 빨리 네 책에다 그려. 민지가 3번이구나. 왜? 잠깐만, 이게 아닌가? 이 소리가 심하게. 민지야 이거 안 그려도 될 거야. 열렸으니까. 맞아? 응. 자, 저렇게 그리셨어요. 첫 번째
번째 맞는지 확인할게요. 첫 번째 둘 다 열었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1옴의 전류가 안 흐르니까 위에 있는 줄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 맞아.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합성저항 얼마니? 5. 네. 첫 번째 1번은 합성저항이 5옴이에요. 근데 전체 전압이 얼마냐면 얘는 12V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가 얼마가 되는 거니? 전체 전류가 얼마니? 5분의 12. 맞아? 네. 그래서 저기 2옴에 걸려 있는 것도 3옴에 걸려 있는 것도 전체 전류는 5분의 12가 흘러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 저항이 1옴도 있고 2옴도 있고 3옴도 있었지만 1옴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야. 맞죠? 자, 2옴에서 몇 볼트 써? 2옴에서 V는 IR. 그러니까 I가 이거고 R이 2옴이니까 얘는 5분의 24 볼트 써. 여기서는 5분의 얼마 써? 36 볼트 써.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2번 가자. 두 번째, S1만 닫았어. S1만 닫으면요. 됐죠? 지금 저 그려놓은 저것이 맞는지 볼까요? 맞죠? 맞아요. 네. 옆에 있는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없어지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합성저항이 얘는 얼마냐면 우리 병렬일 때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은 두 개를 합한 것분의 뭡니까? 곱한 값이죠. 합분의 곱. 알겠어? 이렇게 가는 게 편해. 그래서 얼마야? 4분의 3. 맞아? 여기가 4분의 3옴. 4분의 3에다가 2 더하면 4분의 11옴. 4분의 11옴이 돼. 되겠어? 요것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4분의 11옴. 거기다가 12V가 걸려있네.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야? 이 개놈의 새끼들. 11분의 48 암페어가 흘러. 그렇죠. 맞아. 네. 11분의 48이 간다. 11분의 48이 가서요. 자, 전류가 저항비가 3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3으로 나눠줘야 돼. 맞지? 1대 3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게 12분의 얼마? 11분의 12. 여기는 11분의 36.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모여서 여기에 흐르는 게 11분의 48 암페어가 흘러. 맞지? 그랬을 때 그 지점에서 각각 쓰는 전압은 얼마니? 라고 하면 꼬맹아 딱 봐도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은 어때야 돼? 같아. 병렬이니까. 맞아. 여기 전압은 V는 IR이니까 I 곱하기 R. 맞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11분의 36V 써요. 저거 3번이지. 11분의 36V 써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쓴 건 얼마니? 이렇게 곱하면 되죠? 11분의 얘병 96V 써요. 맞죠? 이런 얘기 하고 있어. 회로도요. 아무리 복잡해도 이거예요. 이걸 넘지 않아요, 요즘에. 알겠어? 요거 넘지 않아.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스위치 S2만 닫아요. 뭐야? S2만 닫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잘 그리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1옴 어디 갔어? 자, 여기는 5옴이고 여기 1옴이지? 그러면 꼬맹아 5옴하고 1옴의 합분의 곱. 되겠어? 그러면 6분의 5. 그래서 전체 저항이 6분의 5옴이에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전체 전류는요 라고 하는 여기 12V 어디 갔어? 자, 그래서 얼마야? 5분의 얼마니? 72V, 72A예요 라고 하는 거지. 아니야? 오케이. 그럼 5분의 72. 아이 골 때린다 씨. 그러면 여기 저항이 5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5로 가는 거야. 1대 5로 가는 거니까 빨리 해! 네. 여기가 얼마야? 1대 5니까 얘는 6분의 1이니까 얼마니? 5분의
12 최선을 다해서 암산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여기를 5분의 얼마니? 60. 되겠죠? 네. 그리고 5분의 60 암페어야. 아이씨. 5분의 12암페어, 5분의 60암페어. 그래서 이거를 저항이랑 곱하면 전압. 그래서 전압 얘기해줘. 얘는 그대로 5분의 12V. 되겠어? 쟤는요? 5분의 얘는 5분의 120V. 얘는 5분의 얼마니? 180V. 맞냐? 나 1옴, 2옴, 3옴 이렇게 썼어. 네. 왜? 여기 위에가 12 아니에요? 두 번째에서. 네? 두 번째? 어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3호 그게 아니라 저 1, 2, 3, 2번 있잖아요. 2번. 아니 거기 말고 위에 거. 예? 거기 옆에 12분의 30. 예? 아니 그거 말고 3호짜리. 예? 여기 36V 아니고 12V짜리예요. 왜 36? 여기 아까 3대 1이라며 아닌가? 두 번째 거 하는 거야? 세 번째 거 하는 거야? 전 두 번째 거 알고 있죠. 이거? 네. 얘는 얘하고 얘 전압이 같아야 되잖아. 아 그런데 전압이었구나. 죄송해요. 여기는 다 전압. 볼트 쓰고 있잖아. 볼트. 볼트. 이거 숫자 맞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니 이거 뭐 틀렸다. 저기 5옴에다가 5분의 12가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류가 5분의 12가 위쪽으로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래가 5. 이거 전체의 5대1. 5대1이니까 1대 5로 해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라고? 60. 네. 여기가 12. 맞아요. 거꾸로 갔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5분의 60%. 여기가 5분의 얼마니? 36. 네? 5분의 36. 여기가 5분의 24. 맞죠? V는 IR. 맞죠? 여기 5분의 24부터 쓰는 거죠? 아, 네,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산수가 약합니다. 자, 4번 가요. 4번 오시면 4번은 둘 다 닫았을 때 오케이. 둘 다 닫으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닫았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눠서 저 뒤에서 합쳐지는. 나눠서 가서 어떻게 될까? 합쳐졌다 다시 또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합쳐졌다 다시 또 나눠지죠? 네, 합쳐진 대로 가는 애도 있고 그냥 그대로라. 그냥 아니요? 나뉘고 나뉘고. 아니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이거 빨리 생각해. 저거 둘 다 닫았을 때가 핵심인데 저거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 그러면 일로 안 가.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지.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눠서 가서 여기서 모였다? 모였다가 한쪽은 저항이 있고 한쪽이 저항이 아예 없어. 작은 게 아니고. 그럼 전류는 어디로 가? 저항이 없는 쪽으로만 가. 무슨 말인지 알아? 저항 비율이. 저항이 있으면 저항 비율에 반비례하게 나눠가잖아. 아, 근데 저항이 없으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만 간다고. 그 이온의 0이 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전류가 안 흘러. 아,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게 저항의 됐어 전류의 속성이야. 전류는 무조건 저항이 작은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근데 양쪽에 저항이 있으면 저항에 반비례하게 나눠가는데 저항이 없는 도선을 연결하는 순간 그쪽으로 다 가버려. 그래서 오히려 이 위에 있는 이온을 끄게 만들어. 알겠어? 이렇게 된 도선이야. 그래서 4번 회로도가 엄청 중요해. 빈 도선의 역할이 뭐냐? 알겠어? 이 얘기예요. 빈 도선이 있을 때 그쪽으로 아예 전류가 다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과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도 쪽으로 전류가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합분의 곱 얼마? 4분의 3호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분의 3옴이 합성조합이야. 그리고 12V가 걸렸으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가 16A죠. 전체가 16A가 흘러요. 근데 16A가 가다가 여기서 병렬이잖아. 그럼 저항비가 3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3으로 가죠. 되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 얼마? 1대 3이니까 1대 3. 1대 3. 여기 얼마? 1대 3이니까 여기 몇 암페어? 아, 여기 4암페어. 내가 여기 12암페어. 네. 맞아? 네. 그치? 산수 좀 하자.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전압이 12V. 12V. 여기서 쓰는 것도 얼마? 12V.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2V고요. 여기도 12V고요. 얘는 안 켜지고요.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회로도.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풀어봐라. 이 문제는 꼭 풀어봐라. 자,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기억 보시면요. 합성 저항, 전체 합성 저항은 1이 2일 때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1이 2일 때보다 1이 2일 때보다 크니? 당연히 커. 되겠어? 이런 얘기고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이 최대니? 라고 했어요. 되겠어? 전류가 가장 센 거요. 전류가 가장 센 거 3번이 제일 크니? 라고 했는데 아니죠. 몇 번이 제일 커요? 4번이 제일 커요. 디귿 4번일 때 전체 소비 전력이 144니? 라고 했는데 전체 소비 전력은 전체 전압에다가 전체 전류 곱하면 되죠? 네. 전체 전압이 10이고 전체 전류가 얼마야? 16이야. 이건 내가 계산하기 좀 쉽지 않은 숫자인데 144는 아니에요. 144는 아니야? 왜냐면 144가 12에 아, 닥치고. 그래서 얼마야? 192. 192. 내가 아직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네. 네. 이렇게 된다. 하겠어?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거 네 번째 회로도는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 이게 2년 전에 세종과학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빈도선 연결해서 여기에 있는 저항의 불 안 들어오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야. 되겠어? 이 저항의 불 안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빈도선을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돼. 알겠어? 그럼 여기 불 안 들어와.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세종과학에서 나온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40페이지에서 질문. 40페이지에 질문이 없어? 어? 6번? 5번. 5번? 네. 질문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자, 5번, 6번. 자, 가자. 5번, 6번 보시면 5번이요. 그린 가나는 전격 전압이 220V인 전기 기구 ABC와 허용 전류가 최대 16A인 퓨즈. 자, 그 다음에 전압이 220V인 일정한 전원을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표는 전기기구 ABC의 전격 전류와 허용 전류를 나타낸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자, 이 퓨즈에는요. 그래서 16A부터 전류가 그거보다 커지는 순간 퓨즈가 뭐해져? 끊어져. 그래서 전류를 차단해. 그래서 우리 집에 과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해서 집이 화재나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럼 보면 퓨즈로 적합한 건 조금만 열을 발생해도 잘 끊어져야지. 그렇다는 건 전선은 고체니까 열을 가했을 때 고체가 액체돼서 끊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퓨즈는 녹는 점이 높아야 되니 낮아야 되니? 낮아야 되니까 순물 줄여야 되니 혼합물이어야 되니? 혼합물일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 알죠? 그래서 퓨즈는 합금으로 만들어요. 녹는 점이 낮아지는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A는요 전격 전류가 2A래요. C는 몇 A래요? 10. 10A래요. 그럼 B는 얼마까지 흐를 수 있겠니? 3A. 아 B요? 네, B요. A가 2A 흐를 수 있어. 네. C는 10A까지 흐를 수 있어. 네. 네, 그럼 B는 얼마까지 흐를 수 있는 거야? 3A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회로도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자, 그러는데 A가 2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꼬맹아 나그림을 봐. 네. 나그림이 더 심플해. 나그림은 병렬이지. 네. 병렬일 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네. 얘는 A는 없고 뭐하고 뭐만 있어? B랑 BC. 그렇죠. 여기 B만 있고 여기 C만 있단 말이야. 근데 C는 몇 암페어까지 흐를 수 있냐면 10암페어까지 흐를 수 있고 여기 몇 암페어까지 흐를 수 있냐면 16암페어까지 흐를 수 있어. 아.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얼마? 6암페어까지 허용이 된단 말이야. 맞아? 이걸로 보면.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옆을 보면요. 이게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6A가 흐를 수 있어. 근데 얘는 C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10A지. 근데 A는 얼마까지 흐를 수 있어? 2A. 그럼 B는 얼마까지 흐를 수 있어? 얘 B는 아까 6A까지 흐를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얘가 6A를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여기는 뭐야? 진열이지. 네. 몇 암페어만 흐를 수 있어? 2A만 흐르는. 맞아? 6A 흐르면 A가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작은 애 쪽에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보자 440W고 여기서 뭐가? 허용된. 허용 전력. 허용 전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 얘는 2A 흐를 수 있고 전압이 얼만데? 220V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A 혼자 있을 때. 됐어? 네. A 혼자 있으면 A가 혼자 있으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혼자 있어요. 여기 2A 흘러요. 여기 얼마 걸렸어? 220V 걸려요. 그러면 전력은 VI니까 얘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얼마까지 가능해? 220 곱하기 2니까 440W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는요. 전격 전류가 얼마냐면 2A니까 허용 전력이 얼마냐면 440W까지 가능하다. B 같은 경우에는요. 허용 전류가 얼마야? 660이잖아요. 네. 그러면 220에다 얼마 곱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3A까지 가능해요. 이런 얘기죠? 네. C 같은 경우에는요. 10A 가능하니까 몇 와트? 2200W까지 가능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억의 값과 니은의 값이 맞니? 맞다고요. 그쵸? 1번은 맞아요. 니은 가에서 A의 소비 전력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되면요. 꼬맹아 가에서 A가 그러면 440 다 쓰고 있는 거 맞아? 여기가 220V죠. 네. 그럼 여기가 220V라는 얘기죠. 여기도 220V죠. 네. 근데 그 220V를 얘는 이 두 개가 뭐 해야 돼? 전압을 나눠서 나눠서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혼자서 220을 쓸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죠. 저항비가 됐어. 여기가 3A까지 허용이 된다며.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얘네들이 나눠 써야 되니까 적어도 220V를 쓸 수는 없으니 전력이 440에 나올 수는 없어. 맞지?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퓨즈는 끊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서는요. 퓨즈가 끊어질까요? 여기에서는 3A 쓸 거야. 얘는 3A밖에 못 흐르잖아. 네. 근데 6A까지 흐를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 10A 흐른다고 쳐. 그래도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야? 14. 그럼 끊어지겠니? 안 끊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런 얘기야. 그럼 16이 흐르면 끊어지는 거예요?
16이 흐르면 B는 고장나요. 아, B가 3A까지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이 흐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예 흐를 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흐를 수 있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흐르게 되면 끊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모르는 거는 얘기해야 돼, 민지야. 됐어? 네. 모르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안 하면 안 돼. 민지 알고 있는 얼굴 표정이야? 모르고 있는 얼굴 표정이야? 알고 있는 얼굴 표정이야? 네, 그럼 확실히 알고 있는 표정으로 바꿔주세요. 자, 6번 갈게요. 그림은 멀티탭이에요. 여러 개의 콘센트가 꽂혀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멀티탭의 도선 배치 회로도로 나타낸 건데요.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멀티탭 쓰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꼽을 때마다 병렬선이 밑으로 하나씩 생기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우리 집에서 멀티탭 사용합니다. 멀티탭은 전격 전압이 100V이고 소비 전력이 125W인 전기기구 A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멀티탭에는 전류의 세기가 10A 이상인데 연결을 차단하는 과부하 차단 장치가 들어있다고 치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요. A의 저항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저항 구하는 방법. V는 아니야. V는 IR 또는 P분의 V제곱. 그래서 저항은 P분의 V제곱. 계산해봐. 125, 80 맞아요. 80 맞아요? 네. P가 125분의 100 곱하기 100. 그래서 얘가 82 맞대요. 맞는지는 확인을 계산기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안 할 거라서. 두 번째,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과부하 차단 장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뭐해집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병렬에서 그냥 느껴봐. 병렬에서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네. 자, 근데 우리 집에 여기 이제 전압이 100V가 걸린다고 쳐봐.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TV를 연결하는 순간 TV는 만약에 2A가 필요하다고 쳐봐. 그러면 얘만 연결하면 얘를 키기 위해서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흘러야 돼? 2A. 얘한테만 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됐어? 컴퓨터 연결했다고 쳐봐. 근데 컴퓨터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5A가 필요하다고 쳐봐. 그럼 이거 두 개 다 키려면 여기에는 5A 줘야 되고 여기는 2A 줘야 되니까 몇 암페어가 흘러야 돼? 7A가 흘러야 돼. 거기에다가 냉장고 연결했다고 쳐봐. 냉장고는 10A가 필요하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10A도 줘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 17A가 돼. 그래서 병렬은 회로를 하나 연결할 때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뭐해지는 거야? 세지는 거야. 네. 되겠어? 그러면 과부하 장치가 점점 전류가 세지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5번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니은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디귿 보자. 그림의 멀티탭의 소비 전력이 800W인 전자레인지와 60W인 조명기구를 함께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꼬맹아 800W를 꼽으면 거기에 전류가 얼마 흘러야 돼? V는 아니 P는 VI니까 I는 뭐니? VP I는 V분의 P죠. 8. 되겠어? 자 그러면 거기 멀티탭에 소비 전력이 800인 애가 있다고 쳐. 800이고 여기 전압이 얼마야? 100이야. 그러면 이때 전류가 얼마 흐른다는 거야? 8A. 8A 흘러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자레인지. 자, 전자레인저 100분의 얼마야? 60. 그러면 얼마가 흘러야 돼? 0.6A. 맞아? 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A가 얼마 흘러? A는요. 얘는 1.25. 100분의 얼마야? 125니까 1.25. 다 더해봐. 얼마 나오냐? 9.85. 9.85니까. 되겠어? 꺼질까 안 꺼질까?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멀티탭에서는 얼마까지 흐를 수 있다고요? 10A. 얼마까지 흐를 수 있어? 멀티탭은 100V 125W잖아. 네. 과부하 장치가. 그럼 100V 125W니까 얼마까지 흐를 수 있다는 거야? 이미 나와 있는데. 아니구나. 아 10A. 그럼 멀티. 그러면 걔까지 합해서 10A야. 네. 그러면 합쳐서 얼마야? 네? 여기 아니 전류세가 10A 이상일 때 과부하 뭐야? 차단장치가 활성화된다는 뜻. 아 10A 이상일 때? 그럼 10A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차단되지 않는다고. 되겠어? 네. 그래서 이 기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라는 얘기야.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축종기는 건너뛰었습니다. 자석이야. 어? 자석해요. 네, 자석해야 돼요. 강자. 그래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요거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또 회상해 보시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성체,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배웠죠. 네. 자, 그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건 원자 속에 있는 누구 때문이야? 전자의 운동. 되겠어? 그래서 물질이 자성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원자 속에 있는 뭐 때문이라고? 전자의 운동 때문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 전자가 움직이면 그 주변에 뭐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흘러.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면 전자마다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을 모두 다 합성한 게 원자 자기장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원자의 종류가 있어. 원자에도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는데 원자들 중에서는 합성했을 때 자기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애가 있고 합성했을 때 0이 되는 애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원자의 종류는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와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 네. 그 원자 자성이 있는 애 주변에다가 영구 자성을 갖다 대면 반응을 해. 그래서 외부 자기장과 어느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좌화된다는 얘기는 원자 자성이 있는 애들은 무조건 자석과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만 좌화된다는 얘기야. 맞아. 원자 자성이 있는 애들은 자석을 갖다 대면 무조건 인력만 생긴다 이 얘기지. 그거에 비해서 원자 자성이 없는 애를 갖다 대면 무조건 청력만 생긴다.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인력만 생기는데 그때 밖에 있는 영구 자성을 치우면 어떻게 될 거야? 그래도 유지. 치워도 그대로 유지되면 그 아이가 강자. 강자성체.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누구 있을까요? 철이 있어요. 이 강자성의 성질을 이용한 게 마그네틱 하드디스크. 되겠어? 그 얘기였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습니까? 상자성체는 네, 자석을 치우면 원자 자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대표적인 거 누구 있을까요? 알루미늄이 그래요.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청력만 작용하는 아이는 자석을 치우면 자성을 잃어버려요. 얘가 누굽니까?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거 누구 있을까요? 물이랑 물. 불이랑 물 있어요. 그래서 물은 자석 갖다 대면 밀려요.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반자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거, 그 반자성의 힘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곳에 갖다 대면 된다. 네. 차가운 곳에 갖다 대면은 저항이 극단적으로 작아져. 저항값이 얼마가 된다? 0. 저항값이 0이 되는 순간의 온도를 우리가 임계온도. 그래서 임계온도보다 온도를 더 낮추면 저항이 0인 뭘 만드는 거야?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어. 이거 실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스너.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 알겠어? 이거 가지고 네? 네, 이거 가지고 자기 부상 열차 또는 병원에서 쓰는 MRI 자기 공명 장치야. 또는 인공태양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불러 풀어왔는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 여기 있는 문제가 좀 평이해요. 할만했을 텐데 네. 아니야? 알죠. 자, 84, 85에서 질문 3번 5번. 3번하고 5번이요? 네.
질문 다 하신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그림가는 원자의 주위를 돕고 있는 전자의 궤도 운동. 자, 나는 전자의 스핀 운동. 우리 전자의 운동이 자기장을 만든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전자는 마치 지구처럼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한다. 이걸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전과 같은 운동도 한다. 이걸 전자의 스핀 운동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요.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맞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자기장은 다 만들어줘요. 니은 전자의 스핀 운동에 의해서 원자의 자성을 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운동이 전자의 자성을 만드는 겁니다. 궤도 운동, 스핀 운동. 그리고 디귿 가에서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전자가 보면은 이 새끼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 그럼 전류는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면은 됐어.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사실은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 같은 효과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 방향으로 감으면 자기장이 됐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운동하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위쪽 방향이 N극이 됩니다. 되겠어? 네, 시계 방향으로 운동하면 원자 자석은 S극이 된다. 원자 자석은요. 그래서 위쪽은 무슨 극? N극. 아래쪽은 S극. S극만 될 수는 없어. 없어요. 되겠어? NS를 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5번 해달라 그랬니? 6번 해달라 그랬니? 5번. 그림은 자석을 이용해서 물체 A, B의 자성 관찰 실험을 했습니다. A는 자석에 약하게 끌려요. 자, 약하게 끌리는 애는 누구니? 약해요. 그리고 끌려요. 상자성. 그쵸. 상자성. 끌리는 애는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인데 그 중에 약하다 그랬으니까 상자성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석에 약하게 밀려요. 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예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 A 대신에 알루미늄 공으로 실험해도 A와 같은 효과 맞죠? 네. 자, 니은 B는 반자성체가 맞는 거고요. 자, 디귿 A를 매달고 B를 A에 가까이 하면 A는 약하게 밀려나니? 라고 했는데 A를 매달고요. B를 갖다 대요. A를 이렇게 매달아요. 얘는 자석입니까? 상자성체는 자석이 있어야 자성을 띠죠. 그러니까 A만 매달았어. 거기다가 B만 매달아. 얘네들은 자성을 띠니? 안 띄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괜찮아? 네. 오케이. 넘기시면요. 86, 87. 질문이라는 거예요. 1번, 3번. 13. 자, 1번 문제 별표.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겠죠. 이제 이 파트에서 학교 문제에서 꼭 나오는 게 1번이에요. 자, 1번을 보면 자성체로 실시한 실험입니다. 질량이 같고 자, 종류가 서로 다른 세 자성체 A, B, C와 저울, 자석을 준비해서 A, B, C에다가 이 세 개 각각을 자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올립니다. 니은 아니다. 그림과 같이 저울 위에 A를 올려놓고 자석 A로부터 L만큼 떨어진 곳에 가까이 가져간 다음에 자석에 자, 눈금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게가 W1. 자, 저울 위에 올려놓은 자성체를 B와 C로 바꾸면서 똑같이 무게를 쟀더니 W2, W3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W1이 제일 무거워요. 이런 얘기죠. 자, 무게가 W1, W2, W3로 측정이 됐대요. 얘가 A, 얘가 B, 얘가 C. 누가 강자성체고 상자성체고 반자성체일까요? 자, 보면 생각해봐.
여기 저울 위에 질량이 똑같은 물체를 올려놓는 거야. A, B, C는 다 질량이 똑같아. 저래가 여기 이제 어떤 물체를 놨는데 우리 생각하자. 이 새끼가 만약에 반자성체면 R입니다. 이 새끼가 반자성체고 여기에 자석이 있다고 치자.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 원래 1kg야. 그럼 무게가 얼마가 나타나야 돼? 10N이 나타나죠. 아니 문제 이해를 잘못하고 고추를 놨다. 어이가 없다. 아니 그건 되잖아요. 자, 1kg니까 10N의 힘을 누르겠죠? 네. 그쵸? 가만 놔두면 16도 누를 거야. 중력만 적용하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반자성체라고 치면 반자성은 자석과 밀원. 그러면 청력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느 방향의 힘을 받아요? 아래로. 아래로 2N의 힘을 받았다고 치자. 그럼 얼마에 갖춰야 돼? 12N. 그러니 얘가 반자성체면 자신의 무게에다가 돼서 무게 더하기 자기력 그러면 돼서 저울에 나타나는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얘는 무게가 10이고요. 자기력이 2N이기 때문에 자석에 나타나는 값이 12N이 나타나야 돼. 맞아. 이 얘기야. 이게 반자성체란 말이야. 근데 얘가요. 그래서 상자성체 또는 강자성체면 어떨지를 먼저 상상을 하고 그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강자성체도 상자성체도 뭐가 나타나니? 자석과 인력만 생겨요. 근데 얘네들 둘 다 약한 힘인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상자성체인데 약한 힘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쪽 방향으로 매붙은 2N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0N에다가 2N을 뭐 해야 되니? 빼야 되죠. 그러면 얼마 가리킵니까? 8N 가리켜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강자성체는 들었겠어요. 네. 그러면 이 힘이 더 세져야죠. 네. 그럼 이게 6N이라고 치자. 되겠어요? 그러면 10N 빼기 6N이니까 얼마 나타납니까? 4N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무게가 무거운 게 W1, W2, W3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W1이 반자성체고 W2가 산자성체고 W3가 강자성체다라는 게 인지가 되겠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십시오. 한 번 더 설명하면 되니까. 왜 늘고 왜 줄는지 알겠어요? 네. 우여가 알겠어? 놓친 거 없어? 확실해? 네. 자, 그래서 A, B, C의 정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보면 그냥 문제 읽는다고 안 풀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다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들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 보시면 A는 자기 구역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 구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원래 자성을 띠고 있었어야 돼. 근데 반자성체는 원래 원자 자성이 0이야.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 존재하지 않아. 자, C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석으로부터 밀려나는 게 아니고 붙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석과 자성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요, C가 B보다 커야 되겠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 하겠어? 근데 이건 수능 문제야. 네. 알겠어? 이게 수능 문제야. 수능은 이렇게 나와. 알겠니? 수능은 이렇게 나온다. 수능은요, 여기다가 이제 실도 달아. 네? 실을 왜 가? 그래서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그러면 A를 갖다 댔을 때 더 크겠니? B를 갖다 댔을 때 더 크겠니? C를 갖다 댔을 때 더 크겠니? 이 얘기예요. A가 지금 C를 당기는 힘은 얘 무게에다가 자기력이겠죠. 그럼 A가 그러면 자기력이려면은 A 물체와 자석 사이에 서로 뭐 해야 되니? 인력 당겨야죠. 그럼 당기는 힘이 더 셀수록 실이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 댔을 때 제일 저 실의 장력이 커지니? C요. 이런 얘기야. 괜찮아? 네. 이런 문제까지도 수능에서는 원해. 할만하죠? 괜찮죠? 자, 3번 갑니다.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B를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는 건 자성을 안 띠고 있다는 거야 아직. 됐어? 자, 자성을 띠고 있지 않은 자성체 AB를 균일한 자기장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반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자기장을 제거해서 AB를 서로 가까이 가져간 모습입니다.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자석 근처에 갖다 댔어? 그리고 자석을 치웠다는 얘기야. 자석을 치워도 자성을 띠는 건 누구야? 강자성. 강자성체 하나야. 그걸 뺀 나머지는 자석을 치우는 순간 자성을 잃어버려. 잃어버리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강자성체였다고 치자. 네.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지. 네. 그럼 이 새끼는 여기가 무슨 극이야? 네. S극, N극으로 자기화되어 있는 게 누구겠니? 강자성체야. 그러면 저 둘 중에 하나가 강자성체가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얘는 자석을 치워도 자성을 유지하지.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만약에 상자성체라고 치자. 그러면 자기장을 치우면 얘는 어떻게 돼? 끌려가는 거예요. 자성을 띨까 안 띨까? 뛰어요. 뛰어요. 얘 때문에. 되겠어? 네. 얘 때문에 자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맞냐? 네. 얘가 만약에 반자성체면 반대 방향, 밀려나는 밀려나는 방향으로 자화를 했겠죠. 근데 한 놈이 상자성체고 한 놈이 반자성체면 아무것도. 자기장을 치우는 순간 둘 다 자성을 자성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력이 안 나타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력이 나타난다는 건 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강자성체라는 얘기야. 네. 이해되겠지?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성을 치운 건데 가에서 B의 자기와 방향은 자기장과 같다. 자, 자기장을 제거하고 A, B를 서로 가까이 놓았더니 가에서 B의 자기화 방향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고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좌화되어 있다는 거죠. 되겠어? 그러니까 B는 반자성은 아니야. 그런 얘기야. 정신을 차려. 그리고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뭐하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야? 반자성체지. 근데 B가 자기화된 방향이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반자성을 띠는 건 누구겠니? A. A죠. A는 반자성체. 그리고 B는 상자성 아니면 강자성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기억 보시면 가에서 A와 B의 자화된 방향은 서로 뭐여야 된다? 반대여야 된다. 자, 니은 가에서 B가 A보다 더 강하게 자기화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요. 잠깐만요. 니은은 꼬맹아 좀 별로야. 뭐냐면 얘가 그치? 옌지 알아? 네. 이걸 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 밀어내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강이랑 성 강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가 구별이 돼? 아니요. 강자성체는 되는 치워도 거 계속 유지되잖아. 되는 거 같아요. 되는 거. 어떻게 구별돼? 강자성체는 치워도 계속 유지되니까 자기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치워도 라는 말이. 마지막 줄 나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네. 네, 치웠는데도 자기력이 작용하는 건 한 놈은 뭐야? 강자성체였다는 얘기니까 B가 강자성체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자화된 세기는 누가 더 센 거야? B가 더 센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A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 그랬는데 마저 틀려? 틀려요. 틀리죠. 왜? 강자성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얘도 자석이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반자. 자, 그 문제 다시 한번 빨리 봐. 그 문제 다시 한번 빨리 봐. 아, 오늘 지하 탐정.
진짜? 나 지금 들어왔어. 나안 했어. 일본어 썼습니다. 아니 진짜 까먹었어. 확인했어. 아니? 하진 않았어. 그거 어떡해. 저도 좀. 그래서 까먹고 못 가져왔어요 이러면서 쌤이 왜 못을 가져오니? 망치는 왜 안 가져오니? 또 이러지. 근데 오늘 시험 보자. 시험 보라고 시험 보라고 했는데 보는 거 보는 거. 그럼 제 시험 봐야 되자. 왜? 무슨 소리야? 제 시험 안 봐도 돼. 잘하면 돼. 쟤 잘하잖아. 그럼 나 지학은 잘 못해. 시험 잘 본다고? 잘 못한다고. 수업 시간에 다 잘하잖아. 특강 때. 특강 때만 잘하지. 아니 근데 특강 때 시험을 보는 거잖아. 무슨 소리야? 오늘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시험 오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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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특강 때 배운 거에 대한 시간.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운수업에 대한 시험이잖아. 뭐라는 거야? 뭔 소리야? 운수업에 대한 시험이잖아. 오늘 파리 시험 보자. 청초가 잘 보자. 참치가 나는 문제가 풀고 오늘 시험 판 나온다고? 오늘 기껏 보지 않나? 무슨 소리야? 아니 속이려고 했는데. 다 읽은 거지? 네. 그 다음 거 보자. 88, 89에서 질문. 67, 어? 67. 6, 7. 자, 그림은 자석을 이용한 혈장 분리 기술을 나타낸 건데요. 자, 혈장 분리 기술을 나타낸 거래요. 네. 그린 가와 같이 혈액의 나노 크기의 상자성체에 입자를 넣어둔 후에 한쪽 면에 자석을 붙여 미세관의 혈류를 통과시키면 혈장과 혈구가 분리된다. 이 분리된 혈장을 그림 나와 같이 철 입자 필터에 통과시키면 상자성체 입자가 철 입자에 붙어서 혈장으로부터 제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상자성체 입자가 어딨어? 저 노란색 조그만. 아, 이 노란색 조그만 게 상자성체 입자야? 네. 저 파란 게 백혈구, 빨간 게 적혈구. 필수분 우리 깨진 유리 안 넣어줘. 저도 이 그림 처음 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가에서 분리된 혈장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니? 라고 했어요. 자, 얘는 상자성체니까 자석을 분리하면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가에서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면 혈장과 혈구의 분리 경로가 반대니? 아니요. 자석은 N극을 갖다 대도 입력, S극을 갖다 대도 입력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방향은 상관없어요. 네. 디귿. 나에서 철 입자는 자기화되어 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철 입자는 무슨 상태예요? 자화된 상태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상자성체가 붙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6번, 7번이라고 했죠. 7번 볼게요. 그림 가는 자성체 A의 자석의 그 P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인간은 자성체 A의 자석의 P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A의 내부에 원자 자석 배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 나는 가에서 자석 대신에 자성체 B의 Q 부분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꼬맹아, 나에서는요 A에 자화된 영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원자 자성이 없죠. 그러니까 A가 뭐예요? 반자성체예요. 네? A가 상자성체. 자화된 영역이 없는 거 아니야? 나에서 A는 그런데.
나에서 A는 자석에 약하게 끌려오는 거구나. 그러면 A는 뭐야? 상자성체. A와 B는 각각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니까 B는 뭐겠어? 반자성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그러면 A가 상자성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는 상자성체인 A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야 되면 이쪽이 무슨 극이야? N극. 여기가 무슨 극이야? S극. 맞아? 가그림에서. 됐지? 그러면 여기에 갖다 댄 자석은 여기가 무슨 극일까? N극. 그래야 뚫리는 방향이겠지? 네, P의 극이야. 자, 그러면 기억에서 B는 반자성체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가그림에서 P는 N극이어야 되니까 니은 틀렸고요. 나에서 Q는 S극으로 자화되니 둘 다 자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질문. 90페이지 9번이니까 자, 90페이지 9번 보시면요. 그림가는 하드디스크의 내부. 자, 하드디스크 밑줄 치면요. 얘는 강자성체로 만든다. 맞아요. 하드디스크는 강자성체로 만듭니다. 그림가는 하드디스크의 내부 구조를 나는 플래터 표면의 자성체를 코팅한 모습과 코일이 감긴 헤드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겠니? 전류. 전류가 흐르는 순간 헤더에 뭐가 생기냐면 N극, S극이 생겨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끔 하고 그 전류 때문에 순간 여기에 NS가 생기는 거야.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여기가 N극이면 S극. 왜? 얘 강자성체니까. 네. 되겠어? 여기 S극이면 N극. 이렇게 극을 만들어서 N극일 때 컴퓨터 언어 0, S극일 때 1,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읽으면 0101이 정보를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이다. 되겠어?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요. 헤드와 플래터는 같은 종류의 자성체가 사용되니? 라고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성체 쓸까요? 둘 다 강자성체 띱니다. 전류가 흘렀을 때 자성을 잘 띌 수 있게 강자성체를 띱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플래터에 코팅된 자성체의 자기와 방향과 서로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그쵸? 둘 다 강자성체니까 디귿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할 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죠? 왜? 강자성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했던 거고요. 나중에 시간 되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11번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게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해볼래요? 11번만. 지금요? 네, 11번만. 또 봐. 그럼 너네 안 볼 거니까 11번만 빨리 풀어. 다음 주에 올 때는 3번. 네, 오늘 2번을 다 끝낼 거라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전자기도가 끝입니다. 회사에 설명을 했는데. 그러네 끝나겠네. 네, 양이 다음 주는 생각보다- 3번 파동. 양이 생각보다 역학을 빼고요. 전자기하고 파동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근데 쭉 나갈 수 있어요. 저희 파동 안 배웠는데 어떻게 뭐를 안 배웠어? 파동 파동을 안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야 중학교 때 왜 안 배웠다고? 중학교 1학년 때 파동이 있었는데 왜 안 배워? 그건 너네 학교 문제지. 저희 학교도 안 배웠어요. 저희 학교는 안 배워. 뭐 시간 부족하다고 하면서 막 맞아 저희는 시간 부족하다고 안 배웠어요. 뭐 너네가 언제 배웠다고 알겠니? 아 그래도 지금 하면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알죠. 자, 다물어. 빨리 해.
야 입담으로 할 땐 진지하게. 네, 다 못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험은 되나요? 근데 네. 빨리 꺼. 좋았어요. 다 풀었어? 네. 자, 11번의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자, 11번 답 1번 이해돼요? 네. 자, 질문.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디귿. 자, 여기에서요. 우리 이거 아까 A, B, C 물체 놓고 누가 강자성치인지 상자성치인지 판단했던 거 기억나죠? 네. 네. 자, 그림가는 연집 방향으로 고정된 코일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를 놓고 자, 일정하게 전원을 흘려줘서 전류를 띠게 하는 겁니다. 코일 위에는 실에 매달아 놓은 반자성체가 정지되어 있다. 그림 나다는 가의 상태에서 차례를 스위치를 닫고 여는 걸 얘기한다. 자, 닫으면 한번 자화되겠죠? 네. 자, 이거 자화되면요. 꼬뱅아,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일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막대기 있고 내려가게 전류를 감으시면 코일에서는 내 손가락이 전류야.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으로 자화됐다는 얘기야. 되겠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뒷면에서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자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는 뭐가 되어 있니? 반자성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무슨 극이 되니? 무슨 극이 돼요? N극 되겠죠. N극 옆에 N극 되겠죠. 반자성체니까. 자, 이렇게 됐다가 얘 스위치를 끄면 똑같아요. 뭐야 강자성체는 그대로 작용이. 그대로고요. 반자성체는 강자성체는 그대로죠. 네. 얘가 자성을 띠니까 얘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나 그림하고 다 그림이 똑같습니다. 알겠어? 강자성체가 계속 그걸 띌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그림 보시면 기억. 다에서 강자성체는 자기화되어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실이 반자성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스위치를 닫지 않았으면 얘는 얘 무게만큼만 가르쳐요. 네. 그죠? 근데 스위치를 닫으면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집니다. 왜냐면 자기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실에 걸려있는 장력은 가에서가 제일 큽니다. 근데 자, 디귿 나에서 강자성체를 코일에서 제거하면 그래서 반자성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커지니? 라고 했는데 자, 나에서 강자성체를 코일에서 이 새끼를 뺀대요. 이 새끼를 빼요. 네. 네, 얘를 빼고 무슨 상태에서? 나 상태에서. 네, 반자성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커지니? 커지니? 아니요, 오히려 약해지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되겠어? 네. 자, 그럼 꼬뱅아 5분만 끊어줄 테니까 5분만 빠른 속도로 해서 물 마시던지 뭘 하던지 하시고요. 5분 후에 진도 나가죠.